솔직히 시동이 두 번째 꺼져가지고 세 번째 시동이 꺼지면 저 같으면 그 센터를 안 갈 것 같아요. 그 센터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저번에 그 서비스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서 이거 딱 쓰면 어떡하냐고 저희가 책임진다고 어떻게 책임을 져요? 기아가 돈으로 책임지는 건 전 소용할 게 없어요. 인사사고든 아니면은 뭐 추돌사고든 최종적으로 기아가 다른 거 다 책임져요. 필요 없고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차를 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상은 기아에서 다 해드립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중형 세단 시장의 최강자 현대 소나타 판매량을 넘어선 기아 K5 차주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단순히 차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건 아니고요. 인터뷰를 나누실 차주분은 신차를 구매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한 뒤에 서비스센터, 제휴사의 대처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곳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저희도 사연을 보고 이거는 정말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9일 날 출고했고 빌트인 캠 스마트 커넥트 빠진 K5 1.6 시그니처 풀옵션 구매한 입니다. 시그니처의 1.6 터보는 거의 풀옵션 모델을 맞습니다. 취등록세 포함 거의 3,700, 800가량 지불했습니다. K5를 선택하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차를 구매하기 전에 원래 K7 1세대 차량을 구매를 했었어요. 2011년식에 24만이라는 장대한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나가는 것도 잘 나가고 엔진 뭐 진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되게 내구성이 좋아서 엔진 오일만 정말 갈고 탔거든요. 중고로 가져와가지고 되게 이 차량에 만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또 차를 살 때는 기아 차를 사야겠구나 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번 K5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기아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구매 과정부터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출고가 다가왔을 시기에 차량 검수하는 기아 PDI에서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도장에 이물질이 섞여가지고 고객님 사진을 받아보시죠 하고 받았는데 운전석 쪽 뒷텐더에 너무 크게 실오라기 하나가 기아에서 이걸 고객님 인수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취소하시고 뭐 고객님 알아서 하실래요? 이렇게 답변 들었고요. 그래도 뭐 실수겠지. 다음에 재생산 요청해가지고 새 차 더 좋은 거 받으면 그게 더 좋은 거니까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주겠지 하는 마음에 기다렸으나 기아 노조 파업, 공장 코로나 사태, 반도체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4달가량을 기다린 거죠. 힘들었죠. 왜냐면 그 차를 미리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차주분 같은 경우는 인수하면서 나오면서 바로 뭔가 문제가 또 발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첫날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외관상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받고 나서 자택으로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는 와중에 차가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선 유지 보조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해가지고 차선 유지 보조를 끄고 핸들 유지 보조 다 끄고 했는데 핸들이 왼쪽으로 15도 기울어져서 직진을 하더라고요. 이게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 경도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1000km 초중반에 기아 협력사, 오토큐 협력사를 입고를 했습니다. 그냥 놓고는 직진이 어려울 정도라는 거죠? 네, 그냥 놓으면 그냥 1차선으로 가버리더라고요. 2차선에 서 있으면은 솔직히 사고 날 위험성도 있고 핸들 유지 보조나 이런 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고객으로서는. 처음에 서비스센터를 좀 방문을 하셨을 네. 때는 뭐 이상 증상을 다 말씀하셨을 건데 네, 좀 센터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상이 없는데 차주가 민감한 거다 이런 반응을 했고 그 반응에 너무 의아했죠. 뭐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쳐놓겠습니다는 아니고 고객님이 민감하신 건데요. 딱 이렇게 나와보니까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고속주행 한번 해보시라고 고속도로에서 한 진짜 80, 100 올라가면 심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고속도로까지 끌고 나가서 80, 100 하시니까 살짝 기울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고객님이 민감하신 거 얼라이먼트랑 하체 작업을 한번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상이지만 뭐 자꾸 그러니까 한번 봐줄게. 네, 약간 고객 이런 편이 느낌. 봐준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럼 혹시 그때 보고 나서 결과가 좀 어땠던가요? 실제로 틀어져 있던가요? 아니면 나중에 다 고치고서 이제 기사님도 하신 말씀 틀어져 있었어요. 왜 틀어져 있었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세요. 인정을 하긴 한 거네요, 결국에. 네,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 그건 어쨌든 고쳐주신 거고. 네네. 두 번째 문제가 또 발생하신 건 어떻게 되신 건지. 두 번째 문제는 처음에 이제 차량을 인도받았을 때 주행 중에 엔진 소음, 진동, 이 진동이 어느 정도냐면 시트를 타고 와서 제 몸에 전달될 정도의 심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디젤 차인 줄 알았어요. 너무 떨리다 보니까 또다시 거기 얼라이먼트 받던 곳으로 입고를 했죠. 그 기아 협력사로 봐주셨던 기사님이 또 고객님이 너무 민감하신 거라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진동이 엔진에서 충격과 진동이 발생한 것도 있고 미션 쪽에서도 살짝 변속할 때 미션 충격이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결론은 이상이 없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첫 번째로 가셨을 때는 해결을 못 하신 거고 서비스센터 또 다시 가신 거죠? 찾아보다가
직영 서비스 센터로 가면 확실하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서 갔습니다. 처음에 거기 엔지니어분이랑 시운전을 하고 판단한 결과가 그분이 느끼시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미션 센서 초기화 그리고 엔진 센서 초기화 뭐 다양한 센서들 한번 초기화하면서 차후에 또 한번 경과를 봅시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들어오세요 라는 답변을 받고 제 집으로 다시 끌고 왔습니다. 집으로 오시면서도 증상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동일한 증상? 네, 가는 와중에도 바로 이제 센터로 연락을 해서 이거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직 학습값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 계속 타봤는데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진 않더라고요. 엔진이나 시트 쪽 타고 오는 그런 진동뿐만 아니라 이제 내장재 쪽에서도 소음이 발생을 하고 스피커에서도 잡음이 발생하고 선루프를 포함한 뒤에 트렁크 쪽에서 잡소리가 심하게 나서 다시 입고를 했고요. 입고를 기다리고 있는 전주에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어요. 갑자기 차가 덜덜덜 하면서 시동이 꺼진 거예요. 국도에서. 아시다시피 국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트럭들 많이 다니고 라이트 막 끄고 다니는 차들도 많고 밤에 가면 특히나 막 가로등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시동이 꺼졌어요. 너무 긴박한 상황에 뒤에 이미 트럭들이 오고 있어서 바로 그냥 시동 어떻게든 킬라고 스타트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속 시키고 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견인차를 불렀거든요. 견인차 부르기 전에 이제 차량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본네트를 딱 열었는데 차에서 나지 말아야 될 소음 뭐 실린더가 긁히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밍부에서 나는 이상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었고 엔진 오일 누유가 확인이 됐거든요. 로컴. 로컴까지? 네, 엔진 오일이 타고 1번 플러그 콜 쪽에서 이제 나오는 것도 확인이 돼서 역류를 한 건가요? 영유를 했습니다. 오일이 맺혀있던 흔적도 같이 발견을 했고요. 같이 그것까지 다 해서 입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진짜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추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팩트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좀 입고를 했을 때는 어떻던가요, 반응이? 진짜 기름이 질질 새는 게 아니면 누유가 아니라 미세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도는 근데 솔직히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세척 용액으로 한번 다 닦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름을 누가 묻힌 건지 흘린 건지 그게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고객 편의를 봐드릴 테니까 위에 로컴 커버 가스켓불을 다 갈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객 편의. 잘못되었으니까 갈아주는 게 아니라 네. 고객 편의를 위해서 계속 고객 편의를 주장하셨어요. 고객이 원하니까 우리가 해주겠다. 약간 이런 선심 쓰는 듯한 어투로 내장재 쪽도 솔직히 모르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떠는 소리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갈아드릴게요. 고객 편의로. 실제로 근데 갈고 나서는 문에서 났던 잡음은 잡혔는데 그래도 뒤에 이제 트렁크라든지 파노라마 선루프는 입고 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엔진 누유된 거는 다 조치가 완료되었고 시동 꺼지는 거는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알아서 차 잡았겠지. 본사 직영이라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아 기술진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입고를 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좀 어때요? 어쨌든 아직도 못 고친 거잖아요? 시동이 또 꺼졌어요. 이번에는 시내에서 또 시동이 꺼졌는데 이제 레몬법이라고 이번에 시행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알아보니까 일단 먼저 제조사 측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일을 다 차례대로 썼고 본사 이메일 쪽으로도 호소를 했고 센터 측에도 이메일로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본사 쪽에서는 답변이 안 왔어요. 센터 측에서는 레몬법 신청해 준 거 관련해가지고 모아서 약속을 한번 잡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사 쪽에 연락을 하니까 센터의 산단실장님이라는 분이 모든 보상 관련한 교환 환불 관련한 총책임자시다. 본사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모든 권한은 본사 서비스 센터에 있으니까 서비스 센터에 가서 상담실장님이랑 얘기를 나눠라. 상담실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기아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차종으로 그냥 아예 제 돈 내고 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차 그냥 환불 처리해 주십시오. 어쨌든 동일한 하자가 지금 3회 이상 발생을 했고 법적으로도 교환 환불이 딱 보장이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상담실장님은 방문 횟수와 조치는 받은 건 맞습니다. 다만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레몬법 횟수 카운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반 하자가 4번인데 보시면 미션 충격으로 있고 미션 충격으로 있고 미션 충격으로 있고 미션 충격으로 있고 보정 수리로 인정되는 거는 부품이 들어간 거를 이게 아이코드를 점검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부품 교체가 이루어져야 그렇습니다. 횟수로 무조건 동일한 증상에 동일한 부품 교환.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엔진 교체를 3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동이 3번 꺼져서 엔진을 3번 갈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시동이 2번째 꺼져가지고 3번째 시동이 꺼지면 저 같으면 그 센터를 안 갈 것 같아요. 그 센터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래가지고 변을 당하면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보상은 기아에서 다 해드립니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솔직히 덤프트럭이나 그런 큰 화물차들이 와서 차를 충돌하면은 자네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참변인데 목숨이 달려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어떻게 뭐 보상을 해준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이번에는 여기서 제대로 했다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하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탁 섰는데 그건 도로에서 썼어요. 그나마 도로니까 다행이지.
다행이죠. 저번에 그 서비스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서 이거 딱 쓰면 어떡하냐고 저희가 책임진다고 어떻게 책임을 져요? 기아가 돈으로 책임지는 건 저는 소용할 게 없어요. 인사사고든 아니면은 뭐 추돌사고든 최종적 기아가 다른 거 다 책임져요. 필요 없고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 차를 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그러면 제대로 고쳐놓겠대요. 한 번 더 믿겠습니다. 한 번 더 신뢰하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시고 그때도 한 2주가량 맡겼어요, 차를. 그게 혹시 언제쯤인가요, 날짜가? 저번 달이에요.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시동 꺼지는 거 원인은 못 찾겠어요. 문제를 찾을 수가 없다. 문제 해결이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차량에 장치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고객님이 타는 차에 만약에 시동이 꺼졌다. 그러면 그 장치에 스위치를 누르래요. 그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그 장치에 기록이 된대요. 이거 듣고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시동이 어떻게 어디서 꺼질지도 모르는데 도로 한복판에서 장치를 누르고 뭐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잖아요. 문제를 못 찾겠으면 그런 문제를 유발하는 부품들을 모두 갈아주세요. 그런 연관된 부품들 모두 갈아주세요 하는데 문제를 찾을 수 없으니까 부품 교체나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제는 신뢰도가 다 떨어졌어요. 조치를 하면 소리가 안 날 겁니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탔어요. 또 나더라고요. 센터를 들어갈 때마다 뭐 한 가지 문제가 계속 생겨나와요. 그 센터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집 근처 오토큐라든지 아니면 제 이제 지인분들이 계신 오토큐로 조금 입고를 하려고 했어요. 충격적이었던 게 고객님 차 점검, 보증, 수리, 소모품 교환조차도 불가능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레몬법 중재 심의 중이라 일반 협력사에서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게 막아놨다. 아, 혹시라도 뭐 바뀌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직영에만 예. 손을 봐야 된다는. 예, 그냥 직영 서비스 센터로 입고만 되게 해놨더라고요. 연락을 했어요. 왜 협력사에서 못 고치게 막아두셨냐?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처리가 되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예, 제안을 풀어드릴게요. 해서 주변 오토큐 다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완료될 겁니다라는 전화까지 받았어요. 제가 갔는데 또 안 된대요. 왜 안 된대요? 안 풀렸대요.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고객을 속인 거잖아요. 지금 레몬법 중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건가요? 위원회 회부도 안 됐고요. 그냥 기아 내부 전상상에 그냥 레몬법 하자 제발 차량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레몬법 진행 중인 차가 아닌데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전산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 막 지금 진행을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증 수리나 이런 거 점검도 받지 못하고 소모품 교환할 때도 점검이나 아니면 유지보수 할 때도 무조건 직영센터만 들어가야 된다. 어렵네요 이거 진짜. 심정이 어떠세요 약간? 아직도 기아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으세요? 아니요. 실내 진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이 빠져가지고 지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큰 돈 들여 산 건데 중고를 산 것도 아니고 새 차인데 새 차부터 벌써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계속 타야 되나 뭐 처분을 해야 되나 되게 혼란스러워요. 공론화를 하고자고 네. 마음을 먹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차량도 아니고 되게 우리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잖아요. K5라는 차가.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이걸 좀 보고 구매를 좀 고려해 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가 이 차를 사서 이런 문제가 났는데 이런 응대를 받았고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조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제조사나 뭐 서비스센터 네. 이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 거기 회장님께서 품질 경영 외치시잖아요. 사실 품질도 품질이지만 고객 응대랑 고객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우선인지부터가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진짜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일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